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지방 공기업에 대한 설명이 뭐 이게 거의 우리가 지하철이나 기차 타고 갈 때 그 지금 속도로 끝난 거예요. 한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15분 정도에 아주 요약을 하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나중에 보충 설명할 일이 있으면 꼭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16장에 지방재정 위기와 감축관리인데요. 335쪽의 이제 얘기입니다. 자, 지방재정의 위기라는 얘기는 이게 벌써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짧게 잡았을 때 20년입니다. 뭐냐면은 잘 사는 지역은 계속 잘 살게 돼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계속 못 살게 되는데 이게 인구의 이동, 그 다음에 정주,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있는 정주라 그래요. 인구 이동하고, 자, 정주, 여기 와서 살다가 얼마 안 있어도 다른 데로 또 가요.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서울과 수도권에, 자,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특정 지역들, 수도권,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특정 지역들, 그리고 광역시 주변의 특정 동네들, 이게 이쪽으로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의 위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단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산업단지라고 해서 우리가 뭐 서산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충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항구에 밀접한 곳, 항구 바다가 밀접한 곳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가요. 보통 이제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뭐 공장, 그 다음에 공장을 관리하는 사무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다가 일정 수준의 편의시설 들어가야죠.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정주 공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지역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은 그나마 나아요. 제가 지금까지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서 제가 제 일 때문에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놀고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든지, 어차피 뭐 놀고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더라도 제가 제 직업이 이런 거다 보니까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고 저녁 7시만 넘어가면은 사실상 24시간 편의점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어둠의 세계인 거고, 어떤 지역은 옛날 표현으로 불야성이라 그러죠. 네온 사인에 불 켜져 있고 난리 부르스예요. 그거를 딱 이제 양극화된 모습을 여러분이 몇 번을 보시다 보면은 지방재정의 위기가 금방 와닿아요. 자, 그래서 책에 있는 얘기를 좀 먼저 다 드리고 제가 보고 들은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35쪽의 지방재정 위기 현상. 자,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자 주권이 제한적이고 금리 정책과 같은 수단이 없다. 따라서 세출이 지속되면 쉽게 재정 위기 국면을 맞이한다.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통화정책, 금리, 그 다음에 환율을 관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보다, 세입보다 세출이 크면 당연히 재정 위기예요. 이거는 얘기를 할 게 없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책에 336쪽부터 339쪽에 이르기까지 이제 미국과 일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것보다도 딱 한 문장을 좀 중심 있게 보셔야 돼요. 339쪽의 위에서 6번째 줄이거든요. 자, 이제 재정 위기는 인기성 복지비 지출 강행에 따른 정치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자, 재정 위기의 원인을 지역 경제 상황,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에서 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연구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읽어드린 거, 인기성 지출 강행.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보면 인기 영합주의, 이른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공약이라든가 이런 공약을 이행하려고 좀 상당히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면 이제 흔히 말해서 영웅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예산 낭비, 투자 실패라는 엄청난 비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돈은 낭비되고, 흔히 말해서 그냥 어디다 쓴지 모르는 그런 비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기 영합주의라는 거는 이게 참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뿐더러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돈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쁜 의미라고 하면 나쁜 의미인데,
이걸 또 막상 이런 것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주체 이런 그 정책의 주체가 되면은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자, 341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서비스의 생산과 배분 과정에 참여해 집행 단계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는 관료들은 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이해관계를 만들기도 하는데 자,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사업 경비뿐만 아니라 자, 인력과 임금 등을 포함하는 경상 경비도 확대하려고 한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뭐 그 다운스라는 학자의 이제 그 관료 정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그 흔히 말해서 관심이 많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이제 공직자들은 그 일을 추진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이해관계를 형성을 하는데 여기서의 이해관계는 이제 개인으로 따지면 이게 승진도 관련이 돼요. 아니면은 더 좋은 그 보직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도 굉장한 이해관계거든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요 사업, 요 정책을 내가 잘하면 내가 승진도 하고 내가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굳이 이제 더 쓸 필요가 없는데도 자, 우리 이거 지금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아주 관심 가지는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다. 사업을 우리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 인력도 더 투자하고 우리 부서 예산도 더 배치해서 우리의 좀 영향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여요. 자, 많이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모습들이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데 이게 피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야, 나 개인과 우리 팀, 우리 부서가 이 사업 덕분에 잘 된다고 하면 뭐 경직성 경비, 임금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사업비라든가 뭐 다른 뭐 부가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뭐 쓴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말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 341쪽의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그 부정적인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나는 주민하고 국민들한테 피해 안 주고 우리 부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뭐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이것저것 더 동원했다라고 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봤어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뭐 얽히고 설킨 것들을 제가 겪어본 게 있다 보니까 아니요. 이거는 그 공직자 개인한테는 또 인정받고 싶고 뭐 내가 승진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나쁘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지금 세 번째 반복하는데 국민이나 주민들한테 이게 피해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자, 342쪽에 이제 읽어 드릴게요. 자,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뭐 감축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분명히 이 앞에 그 지방 그 공기업 설명할 때 그 부채관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부채관리를 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감축이에요. 자,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줄이고 통폐합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342쪽에 이제 그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자,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인과 지연이라고 해서 자,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초기 단계에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의 심각성을 최대한 부정한다. 아니 뭐 이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닌데 왜 이거를 자꾸 감축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둘째, 저항. 자, 위기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더라도 급격한 재정 삭감은 막으려고 한다. 자, 당연히 이게 재정 삭감을 막는다는 이유가 우리 팀, 우리 부서의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또는 우리 부서의 어떤 그 권한이라든가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는 우리 부서가 다른 부서가 통폐합되고 또는 우리 부서의 인력이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343쪽에 셋째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 네 번째 셋째. 자, 삭감과 달래기인데, 자, 재정 위기가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면은 본격적인 감축 관리를 하는데, 자, 무분별한 감축 관리는 가급적 지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감축 관리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게 좀 살며시 일어난다는 그런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갑자기 뭐 부서를 뭐 합한다, 뭐 사업 중지, 뭐 내년에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막상 그걸 추진했던 사람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게 뭐 돈의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암암리에 그런 감축 관리에 대한 그런 개혁에 저항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게 아니 내가 지금 1년 동안 뭐 또는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뭐 시간 들이고 노력을 해서 내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거나 통폐합되거나 이제 어떤 감축 대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건 저는 공무원들의 이 공직 안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 시민들의 입장은 단호하죠. 야, 그거 뭐 일도 안 하는데 합쳐라. 뭐 그거 쓸데없는 걸 왜 하느냐. 뭐 언론부터 해가지고 당장 여론은 당장 안 좋죠. 이거는 뭐 얘기를 할 게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걸 조정을 해나가는지가 이게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거는 그 교과서나 우리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4쪽입니다. 자, 그러면 감축 관리가 그나마 좀 잘 되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344쪽에 맨 위에 첫째, 자, 서비스를 전면 재검토한다. 자, 이른바 정책을 한번 완전히 0에서 다시 시작한다. 둘째, 신규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가능한 사업을 일을 벌리지 않는다. 셋째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100% 목표 달성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비스 선택을 해야 된다. 완벽보다는 적정한 공급 기준을 마련한다. 자, 이게 아주 듣기 좋은 말입니다. 야, 이거를 왜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챙기려고 그래? 딱 요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요 정도만 해. 안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도 없으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자. 이제 요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44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자, 기대 수준을 억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겪어보는 입장에서는 기대 수준을 억제한다기보다는 이제 솔직하게 담당자라든가 또는 단체장, 뭐 시장님, 구청장님, 뭐 군수님이 이렇게 주민들을 좀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설명회를 해요. 돌아다니면서. 아,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안 됐고 뭐 때문에 안 됐고 진짜 죄송하다,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다 대놓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좀 질의응답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주민 중에 이제 물어보거든요. 왜 이게 시장님이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또는 원래 옛날부터 이거 해왔는데 이게 왜 안 하거나 줄어들거나 없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설명을 하든 설득을 하든 보통 높으신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는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그 주민들이 이제 주민이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 뭐 우리가 좀 막연하게 뭘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아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구나 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거구나 뭐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든지 뭐 누가 하지 말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 지금 일반 시민에 대한 대중교육을 강화한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347쪽에 그러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키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전략적인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게 이제 특화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대표 사업 또는 특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을 좀 자연환경을 좀 해보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나비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평 나비축제라든가 뭐 우리가 산천어 축제라든가 이게 딱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이거 이렇게 될 정도가 되면은 전략적인 지역개발 축제 문화 관광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업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계 불꽃놀이다. 뭐 이거는
듣는 것도 뭐 그렇지만 일단 내 눈에 불꽃 놀이가 하는구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략적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 중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야, 어디다가 뭐 시설을 유치할 것인지, 어디다가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업 같은 경우는 옆 동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도 허다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게 문장으로는 딱 한 문장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려고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자 347쪽에 그 딱 중간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읽어드릴게요. 다른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개발 방식을 적용하거나 기존 지역 간 경쟁 관계 속에서 자 틈새 영역을 개척했다라고 하는데, 자 저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꼭 그 알아두셔야 될 거, 강의 자료 6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유사지역 벤치마킹을 꼭 해봐야 돼요. 아니 우리는 바다가 있어. 우리는 바다가 인접한 곳이다. 그럼 바다가 인접한 우리하고 사정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를 꼭 찾아봐야 돼요.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보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우리는 바다는 있어. 근데 갯벌은 없어.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다는 있는데 갯벌이 없어. 그럼 바다가 있고 갯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하는지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산이 많아. 그럼 산이 많은 데를 찾아야 되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강이 흘러. 그런데 이게 뭐 영산강,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처럼 이게 큰 강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걸 또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자 기차가 정차한다. 자 KTX가 정차하기도 하고 일반 기차가 정차하기도 한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벤치마킹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차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8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민간 자본이 해당 지역의 투자의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 재원이 지원되어야 된다. 348쪽의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민간 자본, 자, 즉 기업의 돈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여기가 매력적인 데다, 여기가 끌리는 데다,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뭐 땅을 거의 뭐 그냥 제공한다는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해요? 기업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투자 유치 설명회, 그리고 여러분들 기차역 가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전광판 광고 같은 거 보실 거예요. 뭐 우리 지역에 투자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무슨 산업을 뭐 개발합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해요?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유치가 이게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자, 반대로 서로 하겠다고 막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제발 이거는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그 분야가 있고 인기가 없는 분야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책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딱 그 정해진 그 내용만 가지고는 그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이 분야는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아마 이게 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이 저자 교수님도 뭐 그렇고 다른 분들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 지방은 인간 머릿수가 많아야 돼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쪽수가 많아야 뭔가 하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일단 당장 인원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어떤 그런 엄청난 그 민폐를 끼치는 학정이라 그러죠. 야, 뭐 너는 이 물건 몇 개 가지고 물건에도 세금을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고 그 동네에 있어야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고 기업이 없으면, 뭐 기업 사업체가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항상 이게 제가 지방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게 인구, 그 다음에 거주 인구, 유동 인구, 그 다음에 뭐 한철 잠깐 왔다가 가는 그 인구,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전부 다 이게 머릿수. 쪽수가 없으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요. 지방자치적 위기는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담당자부터 뭐 그 지역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뭐 또는 그 지역에 굉장히 애착이 많은 지역 주민들 한 50년 이상 살면은 이게 자기 지역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라고 해요. 아니 내가 그 동네에서 먹고 자란 사람인데 걱정이 왜 안 돼요? 이게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보면은 이게 그분들이 왜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근데 별로 답이 없어요.
일단 전국이 이때 저출산 고령화인 거는 뭐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고, 뭐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돈을 뭐 주고 이것저것 한다는데, 그건 그거대로 좋아요. 좋은데, 머릿수가 없으니까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동영상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방 재정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마다의 특색이 천차만별이고, 인구, 그 다음에 거기가 교통편, 뭐 거기에 사업체가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아니면은 뭐 관광이나 축제처럼 진짜 뭔가 엄청난 게 하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지방 재정의 위기 관련돼서는 일단 저 인구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제한돼 가지고 제가 뭐 더 설명을 드리긴 어렵고요. 요번 주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대면 수업에서 조금 더 중요한 얘기 하나 강의하고 제가 시험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